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반이 넘었네요. 우리 네네. 네 번이 많을 것 같았는데 네네. 품위 있게 말하는 품격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세 번째 날. 우리 세 번째 날은 말 같은 말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또 아쉽지만 우리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결론을, 그럼 이제 결론을 잘 내리려면 밑에를 잘 깔아야 되니까 네네. 늘 바쁜 시간이니까 그냥 건두절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말 같은 말이 어려운 이유는 도대체 뭐죠? 천안만 좋기 때문에 그렇죠. 아, 누이 좋고 매부 좋아야 네, 되는데 누이는 안 좋고. 네. 어허. 매부만 좋으니까. 그러니까 천안 좋고 매부 좋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처럼. 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에 네. 우리 PD님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단 말이죠. 고군분투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공사 중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PD님이 나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가지고 그러네. 바깥을 보다가 이건 어쩔 수 없다 체념하고 다시 들어와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느끼면서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혼자 너무 고생하십니다. 진짜 힘드시겠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말 같은 말일까? 이건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PD님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PD님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PD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 참 고맙다. 이러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게 되는 거죠. 근데 PD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저 초대한 선생님이 내가 청하지도 않은 내가 혼자 한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또 소음 소리까지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 첫 시작을 이상하게 해서 나는 드러나고 싶지 않은데 왜 저런 언급을 하시나 이러면 누이는 안 좋고 매부만 좋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한 말이라도 상대도 그것을 이해하고 좋다 해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다. 그렇구나. 네네.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되니까 내 마음뿐 아니라. 듣는 사람이 좋다고 느낄 때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는 거고. 네. 한 사람은 나 참 잘했어. 네네. 이 정도면 난 너무나 품위 있게 말하는 네네네. 품격 있는 어른이야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대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네네.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방송 마치고 PD님한테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아까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이 당황스러우셨냐, 아니면 위로가 되고 좋으셨냐, 아니면 둘 다 섞여 있었느냐, 뭐 이런 걸 확인해서 다음에는 말을 할지 말지를 정해서 말을 안 하면 혹은 말을 하면 그것이 말 같은 말이 되는 거죠. 확인 과정까지 거치면 확실하게 검증되는 말 같은 말이 된다. 그러니까 말하는 나는 말 같은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듣는 사람이 아니다. 네네. 그러면 아닌 거다. 맞습니다. 정답은 듣는 사람한테 달렸다. 네. 우리가 이제 말 같은 말이라든지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 자꾸 내가 하는 말에만 초점을 두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 이런 얘기 지금 하셨잖아요. 네. 그 영감님이 밥 아직 멀었냐고. 그죠? 네. 그랬는데 아내가 좀 기다리라고. 네. 그래서 둘 다 거친 말이 오갔지만 과연 이게 말 같지 않은 말들이냐. 그치?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만 사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할아버지가 할망구 밥은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영감탱이야 좀 있어. 지금 미역국 끓이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서 자손들이 볼 때는 불안한데 전혀 뭐 만면에 미소를 띠고 또 그 다음에 밥을 맛있게 드시고.
그 정말 그 말씀이 네, 네, 맞네요. 네. 어떻게 말하는가 보다는 듣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화자와 청자가 같이 만족하면 거친 말이라도 말 같은 말인데 화자와 청자가 불일치하고 누군가 하나가 굉장히 불만을 가지면 그것은 아무리 매끄럽고 미사여구를 쓰더라도 말 같지 않은 말이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이유가 정말 어려운 이유네요. 네, 이게요 한비자라는 분이 그런 네. 얘기 했거든요. 그 나는 언변이 짧아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상대도 과연 중요하게 여길까 확신이 없어서 나는 남을 설득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득을 원하는 사람한테 내가 명예를 얘기하면 나에게 참 세상 물정 모른다 해서 나를 내칠 것이고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득을 얘기하면 천박하다 하여 나를 내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제는 이득을 중요하지만 겉으로는 명예를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명예를 얘기하면 아 맞다고 하면서 속으로 나를 무시할 것이고 반대도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아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이것이 설득이 어려운 이유고 세상 살기가 어려운 이유다 하고 한비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 유명한 한비자의 사상을 빌리지 않아도 네네. 어려운 이유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네. 어떻게 상대방 마음을 알겠냐고요, 우리가. 네네. 헤아려야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 같은 말을 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되고.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네. MZ세대 연구를 하잖아요. 아니 저는 이거는 뭐 옆에 얘기인지 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네. 있지만 요즘 MZ 세대들이 오히려 저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럼요. 안 받기 같잖아요. 그럼요. 우린 너무 참고 네네네. 상대방 기분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네. 누르고 네. 내 생각은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부는 좋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누이가 아닐 수도. 네네네네. 그럼요. 그게 이제 시대별로 네. 시대별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약간 옆으로 나가는 얘기 같지만 네네. 이게 대화랑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대화는 내 사랑을 상대한테 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가 그렇죠. 시대를 불문하고 네.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전달하는 사랑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사칙연산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사칙연산. 오늘은 사칙연산. 또 네. 언젠가는 생각나는데 내신 등급으로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사칙연산. 사칙연산으로 네. 얘기해 볼까요? 옛날의 사랑은 덧셈이에요. 옛날 사랑은 덧셈이에요. 덧셈. 예. 할머니가 손주가 오면 아이고 왜 이렇게 말랐어? 이리 와 퉁퉁한 앉아. 손주한테. 이리 와 밥 좀 먹어 하면서 밥을 주고 또 하나는 말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손자들은 그 더해주는 것이 사랑인 걸 알아요. 그쵸. 배가 불러도 할머니 주신 걸 먹습니다. 물 말아준 거 먹고 너무 그쵸, 맛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더하기로 알아들었으니까 그것은 말 같은 말, 그 시대는 그 시대의 말 같은 말은 더 더해주는 먹어,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플러스고.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가난하고 못 먹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쵸. 근데 좀 풍요로워지고 나서는 모두 더하기 상태가 됐어요. 그때는 더 이상 더할 필요가 없어. 없어요. 그때는 빼줘야 돼. 그때는 빼준다. 빼기로 사랑. 돼서 네. 요새 뭐 어떤 게 힘드니? 그 다음에 뭐 요새 고민은 없어? 그러면서 먹는 밥 얘기가 아니고 고민을 속에 걸 빼주는 거죠. 그 즈음에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게 상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상담도 고민을 빼주는 빼는 거죠. 빼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힘든 근데 정서를. 요즘은 빼줘서 뭐가 돼요? 그러니까 나누는 시기가 돼요. 나누는 시기가. 너는 지금 20대라서 그런 고민이 있지? 나는 또 요즘 방광염이 왔다? 그래서 이런 게 힘들다? 그래서 할머니도 남녀노소가 인생이라는 것은 다 공평하게 같은 고민과 즐거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서로 좀 나누는 거죠. 미래 사회는 뭐냐면 사랑은 곱하기일 것 같아요. 곱하기일 것 같아요.
네가 고민하는 거 내가 이런 자원이 있으니 이걸 보태면 어떻게 했냐? 아, 좋겠어요. 할머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 20분 동안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곱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나누기와 빼기의 중간쯤에 MZ세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MZ세대한테 더하기를 이야기할 경우에 아무리 좋은 의도로 좋은 말을 해도 말 같지 않은 말이 돼버린다. 아이고. 네네. 선생님이 지금 사칙 연산을 네네네.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보고 저희의 어린 세대는 더하기도 그런 더하기가 없었던 그렇지. 더하기만이 최고였던 네네. 시대이고 그걸 보고 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풍요로운 세대는 밥 많이 먹으라 그러면 얼마나 애들이 화를 내요. 네네네네. 지금 안 그래도 살쪄서 고민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옛날엔 밥이 사랑이었다. 근데 지금은 감정을 알아주는 게 사랑이다. 엄마가 내 기분을 알아, 내 마음을 알아, 그걸 알아줘야 사랑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같은 말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시대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지금도 당연한 거를 먼저 물어봐야 되거든요. 만약 다르다면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 그 말이 명언인 지금은 거죠. 틀리네. 그때는 밥을 한 공기 더 주는 게 사랑이고 좋은 덕담인데 그래서 친척들 모여서 지금도 그 잔재들이 있잖아요. 너 그렇죠. 결혼했니? 취직 언제 할 거야? 그래서 그 안 좋은 직장 간대잖아요. 왜 그만뒀어? 이런 얘기가 다 더하기거든요. 뭔가 내 경험을 더해 주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발달한 사람은 요즘 고민 많지? 직장 다니는 게 쉽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취준생 생활 참 어렵더라. 이렇게 하면서 빼주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말이라는 걸 하지 않아도 네네. 그 마음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우리가 이 언어로 전달하기보단 그냥 그거예요. 네, 이게 툭툭 치면서 두드려지고 그냥 눈으로 고정되는데 아유 얼굴이 상했구나 하면서 툭툭 쳐주면 두드려주는 눈빛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아직 취직 못했다는 것도 삼촌이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런 고모나 이모나 삼촌은 좋은데 네네 와서 너 얼굴이 상했다 뭐 취직 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에 더 그런 건 겨우 취업했어. 네 이제 결혼해야지. 맞아요. 결혼했어. 애 낳아야지. 애 낳았어. 네. 둘째 낳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안 가고 싶다는 거 네. 아니에요. 또 옛날 무지한 소리로 딸만 있으면 플러스. 아들이 있어야 네. 돼. 이런 얘기. 어찌 보면 네. 아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나 뭐 이런 얘기들은 차라리 말을 잘 안 하고 마음으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애티튜드, 네, 자세가 네,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네. 근데 그 애티튜드가 50%. 그 다음에 공부해서 이 아이에게 맞게, 청자에 맞게 내가 네. 화법을 구사하는 게 50%. 그런 거죠. 그 50%를 위해서 네. 아니다 전체 100%를 위해서 지난 2시간 내내 우리가 개떡 찰떡을 네네네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방송 끝나고도 그 개떡 찰떡이 이렇게 맴돌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개떡같이 얘기하나? 찰떡같이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스탑을 하는 게 생겼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저희 부부가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는 삶에서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가 봐요. 네, 잠시 상대적으로. 멈춰져서 과연 이 말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언제 해야 되냐면 이 말이 침묵보다 낫다는 확신이 들 때 해야 된다.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느낀 게 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너무 줄어들다 보면 대화가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또 이번에 다른 경지로 그죠? 네네네. 네. 그래갖고 그냥 밥 먹을 때 식사하자고 할 때도 보면 뭔지 물 흐르듯이 그래서 속으로 아 이게 말을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건 좋은 건 아니구나 네네. 하면서 어떤 생각을 제가 더 했느냐 하면
왜 우리가 아나운서라는 분들은 말을 네. 잘하잖아요. 그렇죠. 말솜씨도 네, 좋고 네, 네, 네. 유려하고 언어 구사력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얄미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네. 너무 잘하는데 얄미워. 네. 이건 무슨 마인드인지 잘 모르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눌하고 뭔가를 잘 못하는데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있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라디오의 이제 팬이 채백호의 낭만 시대인데요. 아, 그분 말 잘 못하시는데 참 네. 진정성이 있죠. 맞아. 그런데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 네. 뭐 이런 것도 보면 유창하고 매끄럽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 막 끊어지고 툭툭툭 하는데 네네네. 그게 너무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 콜리라는 사람이 서양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공연히 살리려고 참견해서도 안 된다. 뭔지 감이 잡힐 듯 잡힐 그렇죠. 듯 하면서 예, 예. 예. 우리 이제 나이가 들면 그 나이 들어가는 아들, 딸, 그다음에 손주를 보면서 왠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말 한마디 좀 해주고 다독여주고 뭐 돈도 한 푼 주고 그러고 싶은데 그것이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잘 못한다는 거죠. 내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안에 뭐가 꽉 차 있으면 네. 여유가 없으면 상대방에게 내가 말을 할 때도 내가 주고 싶은 거가 더 크다 보니까 그런 이게 언어는 찰떡같이 말했으나 내용은 개떡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그래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네. 분명히 좋은 의도이고 또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공이 없어요. 공이 없어. 그러면 아까 우리가 태도라는 그 50%의 부분은 참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 우리가 관계에서도 뭔가 그 어떤 요인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다 치고 네네. 우리는 지금 말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말 같은 말이 어려운데 어렵지만 그렇다면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과연 말 같은 말이란 어떤 말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네네네. 어떤 말일까요? 말 같은 말은 말을 통해서 이 지혜라는 걸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지혜로 갔다가 말 같은 말로 가볼게요. 지혜는 좋은 방법으로 좋은 목적을 달성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좋은 방법으로 좋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 좋은 방법, 목적 이런 건 너무 좀 그 문어체인 것 네네네네네. 같은데 그걸 구어체로 바꾸면 쉽게 말하면 듣기 좋고 그렇죠. 듣기 좋은 말. 예, 이름이 그렇잖아요. 고영희라고 했을 때 네. 부르기 좋고 뜻 좋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렇죠. 말 같은 말도 듣기 좋고 그것이 또 도움이 되고. 아 누가 내가 막 힘이 들 때 어떤 말을 해줬어. 그러니까 네. 너무 그 얘기가 쏙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면서 네네. 그렇게 말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나한테 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예, 도움이 근데 우리가 된다고 여기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느낄 수 예, 있어야 예. 된다. 그러니까 듣기가 마음 상하지 않고 일단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말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느낄 수 있다는 얘기는 네.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비단결 같은 말이 그러면 항상 좋은 말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 막 가끔은 야단치는데 투박한 말이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말이 해 하면서 듣기 좋고 예. 그 말 속에 있는 그 네, 사랑이 예, 느껴지는 예. 거죠 가슴으로. 예, 이놈의 자식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아들한테도 그러고 이놈의 자식이 아직 안 일어나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몰라 이러면서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비단결제는 아유 예쁜 우리 아들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면 오히려 속이 보여가지고 일어나고 싶지 않은. 나 일어나라고 저희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지금 딱 그 정의를 선생님께서 해주신 거죠. 듣기 좋고 도움되고 그게 말 같은 말이라는 거죠. 듣기 좋고 도움되고. 도움되고. 예.
듣기가 싫으면 일단 네. 도움이 안 돼요. 거기가 연결이 안 돼요. 선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는 예를 좋아해. 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쉬워. 네, 제가 아는 분이 계속 가면 부부로 오래 살았어요. 가면 쇼윈도 부부. 쇼윈도 부부로 어. 거의 이제 막내딸이 대학을 가고 나니까 더 네.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아하. 하고 이혼 소송을 하고 소송을 하고 이제 그걸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다가 멀리 호주에 사는 어머님한테 국제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이혼했다고 그렇게 공중 전화기를 들고 예전에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 한참 우는 걸 듣더니 야 울지 마라. 너니까 지금까지 견딘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어머님한테 지금 호주로 가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때 엄마가 그냥 해주신 말씀, 너니까 견딘 거야 하는 얘기가 너무나 고마웠다는 거예요. 이게 듣기 좋죠? 그 다음에 또 도움이 되죠? 그렇죠. 내 마음이 정리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보통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너 미쳤니? 예, 지금 나이가 아니 몇인데 25년을 살았는데 굳이 굳이 뭘? 또 더해주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빼고 나눠주는 말씀을 그때 하신 거죠. 너니까 견딘 너니까 거야. 지금까지 예. 견딘 거야. 저도 제가 또 학교에 있을 때 두 교수님이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친하냐 그랬더니 한 분이 정년퇴임 하실 때 그 모두 저도 그때 그 자리에 갔었는데 그 한 교수님이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나가겠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수들이 전부 수근거리는 거예요. 혼자 바쁜 척 다 한다고. 응? 중간에 끝까지 있지. 앞으로 뭐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유난을 떨어.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앞에 있던 교수님이, 야, 우리 그 강 교수님은 오늘 일이 있으신데도, 일이 여러 개 있는데도 일부러 이 자리에 오셨다가 지금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뭐 그러면서 새롭게 선생들이 수근수근거리던 걸 이게 딱 멈췄어요. 근데 멈추게 생겼네. 예. 속은 좀 안 좋을지 모르지. 그렇죠. 그게 이제 말이 돌아서 본인한테 들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이 또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무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자기를 이해해주는 말 같은 말을 네. 나왔다는데 고마워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밥이나 먹자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전에 들었다고. 너무 헤아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두 선생님에게 이제 친해진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참 말 같은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역시 원리는 간단하죠. 알아주는 것이잖아요. 알아주고 듣기 좋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도움이 된다고 느꼈을 네네네네. 때 우리는 그걸 말 같은 말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선생님 제가 예전에 뭐 너무 무료로 봉사하고 거의 돈도 너무 적게 받고 이렇게 할 때 제 등짝을 스매싱을 한번 때렸잖아요. 하도 여러 번 때려서. 그리고 폭력까지 썼는데도 제가 선생님하고 이런 모임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등짝을 탁 때리는 그것이 저에게 플러스고 저도 플러스를 알아들으니까 이 지난 사랑을 느꼈던 거죠. 워낙에 듣는 사람이 출중해가지고 아니 출중한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잘 몰라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말을 한다 그래도 듣는 사람의 금기가 정말 괜찮으면 저분은 옛날 분이라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요즘 애라 저렇게 솔직하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구나 하고 내가 헤아려서 말 같은 말로 들을 수가 있는데 내가 금기가 낮아버리면 딱 나도 똑같이 꼰대가 되고 말한 사람도 꼰대가 돼서 자기는 의도를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그걸 또 폭력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이게 정말 슬픈 만남 아닐까 싶어요. 그러네. 네네.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용력이 있는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좀 이렇게 보고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누울 자리를 보고 맞아.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어느 만큼 뻗어. 맞아요. 쭉 뻗어도 되는지 네. 살짝 뻗어도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울 자리를 봤을 때 발을 쭉 뻗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대상과의 관계가 오래 가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는 왜냐면 너무 특별히 힘들면 긴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네네네. 힘들면. 네, 선생님 저하고 이렇게 알고 지낸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한 20년 더 된 것 됐죠. 같죠. 네. 근데 이 중간에 왜 이렇게 파경이 안 되고 네.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제가 청하면은 언제나 달려와 주시는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감사한 표현을 안 했어도 안 해도 안 안 해도 했어도 네네. 잘 알아들어 그러니까 주셔서 이런 관계가 되면 이제 뭘 말 같은 말이니 말 같지 않은 그런 말이니 걸 생각할 따질 필요 필요가 없이 없네. 네, 그냥 맞아. 말하는 게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음. 알아, 그죠? 그런 이신전심이 최고의 경제 아니겠어요? 맞아. 그러려면 청자도 화자도 긍기가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선생님이랑 지금 우리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이건 최종적으로 아웃풋이잖아요. 아웃풋이죠. 네, 근데 네네. 그 아웃풋 하기 전에 네네. 해야 하리라기보다는 하는 게 훨씬 더 네네. 아웃풋은 요만큼이라도 음흠. 눈빛으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마지막 활용 점정이 네, 맞습니다. 이게 네네. 언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다들 의사소통, 대화가 통해야 된다, 소통. 대화가 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풋이 말이라면 인풋도 있고 스루풋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풋이라는 거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풋인 것 같아요. 나한테.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은 없을 그렇죠. 수밖에 없으니까. 인풋이 있을 때 스루풋, 그 통과하는 이 마음에서 해석을 잘 해서 해석을 잘해서 아웃풋으로 잘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꼰대들이 네. 오히려 선생님한테는 제가 꼰대일 수 있고 또 더 젊은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제가 꼰대일 그럴 수 수 있죠. 있지만 네.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꼰대들이 요즘 더 무섭다면서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꼰대라는 말의 핵심이 보니까 제가 그 왜 흐르는 지금 내가 담근 이 물에? 물은 어제의 물이 아니라면서요. 아, 네. 이미 그 물은 지나갔는데 네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늙어보지 않았지만 난 젊어봤거든. 그러면 젊어봤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알아. 네네. 이런 자가당착이. 아, 그 자가당착.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젊은 시절을 살았지만 그 시절의 젊은 시절이고 지금 이 친구들의 이 시절은 그 물이 다른 물인데 우리는 네. 마치 같은 물로 모든 다 아는 것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뭐랄까 오만방자달까 그렇죠. 나이 먹었다는 나이를 그냥 무기로 이 나이만 내려놔도 애티튜드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내려놓을 게 이제 제일 먼저 내려놓을 게 나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학력이고요. 아예 그 다음에 나의 그 권력, 네. 또 나의 지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을 내려놓으면 제일 큰 수혜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누구라도 같아요.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6시가 딱 땡 하면 먼저 가겠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그 지금 부장님은 어디에 온가는 생각이 부장님이 앉아 계시면 꼼짝도 네네네네. 못했던 시절에서는 그 눈으로 보면 그 말이 좋게 나오겠냐고요. 품위 있게 나가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 애티튜드를 잘 장착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활용 점정을 찍기 근데 위해서 제가 이번 네. 학기에 그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스님이 오셨어요. 스님이 한 70이 다 된 스님이. 봤더니 동국대학교에서 부총장을 하셨던 교수님이 퇴임하시고 스님이 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 뭐 부총장 하셨죠. 교수 평생 하셨지. 또 스님으로 또 공부까지 하셨지. 저한테 뭘 배우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깍듯한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담했죠. 스님은 결석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저보고 아유 교수님 저는 여러 결석도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받으시면서 오. 앞으로 계속 오시겠다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이게 말 같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계속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웃기는 것이고, 왜요? 결석길 바라세요? 이것도 웃기는 그렇지. 건데, 아이고 교수님 저는 여러 결석도 없어서 그거는 유머로 받으시면서 유머라는 게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유머는 모든 선생님도 심리학을 하셨지만 네. 방어 기제 중에 최고봉이거든요. 유머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네.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며칠 전에 이근우 선생님 아시죠? 네, 네. 이근우 선생님과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인생에 궁금한 걸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네, 한 네. 분이 질문하기를 20대에게 90대인 선생님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두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뭔가요? 그랬더니 20대는 지금 나보다 더 우수하다. 두 번째 말은 그래서 20대를 저는 믿습니다. 그게 이제 90이 다 그분이 되신 90된 네. 그 선생님의 그 정신과 의사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근우 선생님은 이화여대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셨고 평생 하셨고 개방병동을 맞아요. 처음으로 만들어내신 선생님이시죠. 사이코세라피도 처음 네, 선생님이 맞아요. 도입하셨고 네. 그런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맞습니다. 나이를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나이를 내려놓으면서 마음을 열고 네네.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아휴 그런 기본은 뭐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뭐 부족하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 같은 말을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왜 그렇게 그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를 오늘 우리 마지막 이야기로 좀 다루고 네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정말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네네. 이제 어떻게를 배우기로 네네네. 네,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이유는 내가 자꾸 100%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강해져서 내가 경험한 거, 아는 것 이게 부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전부 전체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이가 들수록 인지 협소화 현상, 아는 것이 점점 좁아지는 거. 그 작은 터널 들어가면 왜 빠른 속도로 가면 하얀 점만 보이듯이 점만 보이죠. 네. 내가 알고 있는 이 점이 맞다, 전부다 라는 생각을 하도 그게 모르게 하고 전부다.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 삶 전체를 걸고 깨달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것만 알아도 라는 생각이 들고 아닌데.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안타까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100%가 아닐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기가 그러니까 특히 어렵다는 우리 말 같은 말을 하기 어려운 이유를 많이 갖고 있는 존재가 우리 시니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살아온 사람, 특히 또 성공을 한 네, 분들. 그래서 저는 네. 가장 말 같은 말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네. 그 다음에 성취를 많이 한 사람, 성실하게 예. 성취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그 세 조건을 갖추면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네. 오히려 적당하게 살아오고 성취한 것도 별로 없으면 내가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그렇죠. 시행착오를 많이 했으면 내가 뭐라고 그쵸, 그래 그쵸. 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알겠어. 그래 너 좋은 대로 해라. 뭐 이렇게 마음이 가는데 내가 성취도 했고 유능하고 그죠? 성실하고 그랬으면 이게 답이다 하는 터널시 현상처럼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말 같은 말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았어. 네. 그리고 또 성취를 많이 했고 네. 똑똑한 상태에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칭송을 받아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만이 옳고 너네들은 다 나를 따르라. 자기 확신의 감옥에 갇힐 수 있죠. 자기 확신해라.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굳이 말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렇게 안 해도 불편하지가 않으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거든요. 모르고 저지르는 악이 알고 저지르는 악보다 더 나쁘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네. 그렇죠. 모르면 교정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네. 더구나 힘있고 배움 있고 가진 게 많을수록 직언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외로움이에요. 내가 기득권일수록 뭔가 아쉬운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 쓴소리를 못하는 거죠.
기득권이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데요. 네. 결국은 그런 말 같은 말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핵심이 기득권이네요. 그럴 수 있어요.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은 어찌 보면 반대 입장에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분들을 이해하고 길을 살려주고 하는 부분을 기득권이 네. 이거를 추가를 해서 맞습니다. 아까 그 50% 네. 추가를 해서 노력을 한다면 정말 품격 있는 네. 사장에게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사장이 열심히 연구해서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 아랫사람들의 고충을 모르죠. 그러니까 왜 제가 코칭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코칭을 대기업에서 받아요. 네네네. 근데 그 코칭하는 사람이 별거 하는 게 없어요. 네. 별거 하는 게 없는데 어찌 보면 바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그 오너가 어찌할지에 대한 거를 더 잘 알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절대로 그들의 말은 안 들어. 네. 안 듣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코치를 불러서 오너들이 그 코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돈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핵심이 거기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구조를 줄이면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 자녀가 음흠. 이 위기 질서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하지 말고 네. 그런 코치 불러서 비싼 돈 들이면서 상담하지 말고 지금 이 기본적인 쉽게 말하면 뭐 규칙이라 그럴까요? 진리라 그럴까요? 그 진리를 제가 네. 제 표현으로 한번 네. 하자면 힘센 놈이 잘해야 한다. 그렇죠. 아, 너무 썩 들어온다. 저는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아까 뭐 인지 협소화 현상할 때 네. 머리가 다쳤는데 힘센 놈이 잘해야 한다. 잘해야 평화가 온다. 네, 관계는 그래요. 네, 힘센 사람이 잘해야 돼요. 네. 근데 힘든 사람은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직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스스로가 힘센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에서 잘해야 한다의 그 잘이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들은 제일 고통스러운 게 어찌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떠나서 외로운 거거든요. 네, 네. 손주들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결국은 혼자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우리가 혼자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힘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나 힘이 세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나 왜 이렇게 외롭지? 그렇다면 한번 힘센 놈이 잘해야 평화가 오는데 외롭지 않은데 내가 잘 하고 있나? 그 잘에다 방점을 찍으셔서 맞습니다. 한번 맞습니다. 생각을 그 애티튜드 태도의 네네. 마음을 좀 챙기시고 예. 이제 다음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어떨까요, 선생님? 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두 가지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돈과 돈.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인 말. 그렇다. 예. 둘 다 돈인 거죠. 예. 무형의 돈이 말이고 유형의 돈이 돈이고. 그래서 손주든 자식이든 돈으로 땡길 수 있고 또 하나는 말로 땡길 수 있는데 이건 돈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여기서 배워가지고 원리며 이치를 활용하시면 그러네. 예. 그리고 진짜 돈보다 말 쪽이 훨씬 더 네네. 단위로 따지면 이 환율이 네.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평생 부자일 수 있죠. 네. 자, 우리 평생 부자일 수 있는 이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다음번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 자리에 다시 오시면 그만큼 얻어가는 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열심히 또 다음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